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제네시스 GV80의 런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세단 라인업만으로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꽤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많은 이들에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시대의 요구는 분명 SUV이고 또 점점 많은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SUV를 선보이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고 더욱더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네시스 GV80 역시 여느 브랜드들의 프리미엄 SUV와 같이 수익성 증대와 라인업 확장 그리고 소비층의 증대라는 여러가지 목표를 갖고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런칭 현장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우리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GV80를 런칭을 하면서 한국적인 프리미엄 그리고 우리의 프리미엄이라는 좀 약간은 오글거리는 그런 애국 마케팅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어필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 프리미엄의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SUV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라인업 확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더 증대시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다소 혼재되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룩 동커블케와 이상엽 전무가 이제 서로의 그 발언을 이어가면서 손가락 두 개를 보이면서 제네시스는 두 줄의 라이팅이 핵심이다 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실제 프론트 헤드라이트와 측면의 그 팬더에 있는 LED 디테일 그리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두 줄의 디테일이 두 줄로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서 더욱더 그런 아이덴티티나 존재감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간에서의 가치나 디테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좌우대칭의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요소들은 물론이고 더욱더 인체공학적이고 더욱더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다양한 변화를 적용을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GV80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과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를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최초의 대형 SUV인 만큼 4945mm의 넓은 전장과 1975mm와 1715mm의 넓은 전폭 그리고 전고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휠 베이스는 2955mm로 상당히 긴 역시 플래그십 SUV의 그런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최근에 등장한 플래그십 SUV들이 전장을 5m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5m가 되지 않은 전장 이것이 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형상화했다는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로 그려진 헤드라이트의 유닛 그리고 굉장히 스포티하고 강렬한 바디킷을 통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딩 가드라던가 스키드 플레이트가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도심형 SUV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자, 측면의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길고 낮게 그려져 있는 무게중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이 네 바퀴 위쪽으로 자리에 있는 차체가 도어 패널과 윈도우 패널이 50대 51 정도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명료한 느낌이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지상고가 높은데 또 반대로 전고가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되다면 실내 공간에서 헤드룸 확보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G90도 그렇고 이 GV80도 그렇고 이 측면의 라인 자체가 뒤로 갈수록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좀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더 역동적인 라인 한두 개 정도 더 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네 바퀴에는 22인치 크기의 아주 거대한 알로이 휠이 자리하고 있어서 대형 SUV의 여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볼게요. 자, 후면도 역시
G90나 혹은 GV80의 전면 디자인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줄의 램프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 트렁크 게이트의 이러한 모습은 이건 저걸 떠나서 약간 소나타 느낌이 좀 나요. 네. 제네시스하고 소나타 디자인이 좀 분리가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 뒤쪽 필러 부분과 트렁크 게이트를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내서 3열 시트의 헤드룸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어느 정도 적재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플로어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남성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짐을 적재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좀 낯선 느낌도 있고, 또 제네시스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이제 정립하기 시작하는 디자인에 대한 느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네시스 GV80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좌우 대칭을 기본으로 한 아주 평형적인 감성을 연출하는 대시보드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팝업 방식의 아주 큼직한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과 이 아우디나 이런 첨단 차량들, BMW 차량들에서 볼 수 있었던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 공조 컨트롤 패널이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기반으로 한 계기판도 적용되어 있고요. 두 스포크 타입으로 아주 독특하고 아주 입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스티어링 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측에서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좀 낯선 이미지다 보니까 이따 실제 주행을 하면서 그 효용 가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소재는 고급스러운 가죽과 우레탄 함량을 높인 플라스틱,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연출된 우드 패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소별로 굉장히 청명한 이런 크리스탈 느낌의 이 디테일을 더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아래쪽으로 공조 이 에어 벤트를 굉장히 얇게 연출한 부분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더해서 적용되어 있는 이 공조 컨트롤 패널도 상당히 낯설지만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아주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에는 이렇게 각종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얼과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 기어 시프트 레버는 이 제규어나 랜드로버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다이얼 방식입니다. 다만 이쪽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UV잖아요. SUV의 다양한 주행 환경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터레인 모드와 드라이빙 모드를 마련을 해서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서 더욱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열 공간의 경우에는 상당히 넓고 여유로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빈 플로어가 조금 높긴 해요. 조금 높고 전고가 좀 낮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공간의 높이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어 트림이라던가 시트의 디테일, 쿠션감, 이런 형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자리에 앉아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직접 터치를 해서 다양한 기능을 조작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카카오 AI를 탑재했기 때문에 음성인식 기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명령을 한 다음에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죠. 사실 기능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작동이 되는데, 그 반응 속도나 작동 속도를 조금 더 개선했으면 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 GV80의 실내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휠베이스가 넓은 만큼 2열 공간의 여유는 확실합니다. 자, 지금은 1열 공간이 조금 1열 시트가 좀 뒤로 있기 때문에 좀 레그룸이 넉넉해 보이진 않지만, 또 충분히 넉넉한 성인 남성이 앉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레그룸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 시트의 디테일이라던가 도어 트림의 고급스러운 느낌에서는 확실히 동급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자, 기본적으로 이 플로어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네, 플로어 높이가 높은데 또 전고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이 앉았을 때 헤드룸이 다소 협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트의 형태라던가 이 표면의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연출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열 공간은 어떨까요? 사실 3열 공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비교를 하자면 볼보 XC90, XC90 정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헤드룸도 이 루프가 점점 떨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소 협소해 보일 것 같고, 또 이렇게 무릎을 좀 당겨서 세워야 되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좀 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V80의 적재 공간, 사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차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3열을 모두 사용했을 때는 적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트렁크에 마련되어 있는 3열 폴딩 기능을 누르면은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다만 역시 이 전동식 시트다 보니까 이 개폐 상황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트렁크 공간에서 2열 공간도 함께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쪽은 접혀지고 한쪽은 접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아마 2열 시트가 지금 조수석이 시트가 눕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시트 조절을 하면서 폴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편의 장비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만족감이라던가 편의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확실히 이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었을 때는 넉넉한 아주 길쭉한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본닛 아래는 최고 출력 278마력과 60km의 토크를 가진 직렬 6기통 3.0L 디젤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디젤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솔린이라던가 다채로운 파워트레인이 추가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고요. 그리고 후륜 혹은 사륜 구동 방식을 택해서 4바퀴로 출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연비는 이제 트림과 이 바디 타입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5인승 이제 후륜 구동 19인치 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양으로는 복합 연비가 11.8km/L로 상당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느 고성능 디젤들처럼 거의 70km에 가까운 그런 강력한 토크를 바라기도 했지만, 사실 차의 크기가 아주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성과 패키지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뷔한 제네시스 GV80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런칭 현장에서 제네시스가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또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예상 판매 대수를 24,000대를 잡았는데, 사실 저는 좀 더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경쟁력 있는 요소들을 참 적극적으로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좀 일부 있었어요. 어센시아 컨셉을 따라했다곤 하지만 어딘가 소나타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라고는 하지만 또 어딘가 벤틀리의 느낌이 좀 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기시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상품성과 경쟁력이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제네시스였고 또 현대차였기 때문에 이 GV80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GV80의 시승과 함께 제네시스 GV80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후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GV80에 대한 느낌과 주행 성능에서의 가치 등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